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22 불경 일자리 박람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대표 아나운서 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박람회를 진행한다는 게 조금 유감이긴 한데, 그래도 오프라인에 지금 한 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특히나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 이 직무 설명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부산에 대표하는 공공기업인데요. 한국남부발전입니다. 오늘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남부발전에 입사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죠? 아닌가요? 사장님 분위기가 약간 아니신 허수이신 분들도 조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살짝 언지를 드렸는데요. 공공기관,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기관 한국남부발전입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이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까지 선도하고 있는 국민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의 강동호 차장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부발전 본사 인재경영실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강동호 차장입니다. 남부발전 입사한 지는 지금 10년이 좀 넘었고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 취업 준비생 입장이었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그 채용 담당자로서 여러분들께 그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 그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대부분 10년 차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 10년 동안 어떤 부서들을 조금 옮겨 다니셨어요, 우리 차장님은? 예, 그 10년 전에 입사했을 때는 그 홍보팀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그 남부발전의 주력 화력발전소가 경남 하동에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그 기획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이후에 본사에 왔었고, 가장 최근에는 바로 지난해 11월까지는 제가 칠레에 있는 남부발전 발전소에서 3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이제 작년에 귀국을 했고요. 귀국한 이후에 인재경영실 와서 지금 채용 업무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차인데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을 많이 경험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한 부서에 내가 원하는 직무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조금 폭넓게 다양하게 조금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부스에서 9시부터 계속해서 차장님이 지원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었잖아요.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어떤 거였나요? 네. 예,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올해 남부발전 채용 공고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올해 뽑기는 뽑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추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뽑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하셨던 상황이고, 또 그 외에도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발전사에 입사하면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또는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사택은 제공하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차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표 자료가 있거든요. 발표 듣고 우리 토크 콘서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남부발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채용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언제 몇 명을 뽑는지 뭐 그런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 그 채용 현황, 채용 제도, 그 FAQ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부발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고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남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01년도 4월달에 분사돼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전력 생산량의 약 한 9% 가까이 담당을 하고 있고, 국내 전국 각지에 7개 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한 개는 세종시에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분사돼서 출범한 기업들이 그 총 6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6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수력과 원자력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있고요. 그 외에 남부발전과 유사한 형태의 화력발전 5개사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왜 남부발전이냐? 왜 다른 회사는 남동발전이고 어디는 뭐 중부발전이냐? 그건 2001년도에 이제 분사할 때 그 발전회사별로 여러 개 이제 발전소들을 그 안분을 했는데 그 발전회사별로 배분된 화력 발전소 중에서 설비 용량이 가장 큰 발전소가 어디에 있냐를 기준으로 회사명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충남 태안에 그 한반도 서부 지역에 있는 충남 태안에 있는 발전소가 용량이 제일 컸기 때문에 서부발전이 되었고요. 저희 남부발전은 경남 하동에 한국 남부에 있는 발전소가 설비가 용량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름이 남부발전이라고 이제 명명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남부발전의 설비 용량입니다. 제가 10년 전 자료를 갖고 왔어요. 2012년도 12월 달 기준으로는 국내 총 설비 용량의 약 한 11.3%를 그 남부발전이 담당을 했었고 9,200여 메가와트 정도의 설비 용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 2월 달 기준으로는 설비 용량이 많이 늘어났죠. 11,000 약 500메가와트 정도 그 설비 용량이 많이 증대가 됐고 하지만 국내 발전 설비에서의 그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 줄어들어서 약 한 9% 정도 되는 걸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국내에 저희 남부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 그 발전소들 외에도 해외 사업을 남부발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대로 요르단, 미국, 칠레 등지에 이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업장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전에 화면에서 보시는 설비 용량 그래프의 파란색 부분이 국내 사업에서의 남부발전의 설비 용량이고 주황색 부분이 해외 사업에서의 설비 용량입니다. 해외 사업의 설비 용량이 2021년도 기준으로 2,000메가와트가 넘어갔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듯이 해외 사업에 활발히 한 결과 그 외화를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설비 용량은 늘었지만 이제 그 비중은 좀 작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나일즈 복합 화력 발전소가 지난 3월달에 준공돼서 현재 상업 운전 중이고요. 위치는 미시건주 나일즈시에 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긴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입니다. 요르단에도 알카트라나 복합 화력 발전소의 ONM은 이제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인데요.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사업을 저희 남부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제 그 보시는 대로 레바논 밑에 쪽에 있고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렇게 생긴 발전소도 저희 남부발전에서 ONM을 하고 있다. 그 보시게 되시겠고 그 외에도 해외 신재생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대한풍력 발전소를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준공을 시켰고 그 상업 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하고 완전 정반대 쪽에 있죠. 칠레에 있는 그 켈라 복합 화력 발전소입니다. 제가 외국에 칠레 근무하다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발전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위치는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1,400km 떨어진 그 안토파가스타 주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발전소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다음 남부발전 홍보 영상은 저희 남부발전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남부발전의 비전 및 전략입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게 인재상입니다. 요거는 뭐 뒤에 제가 서류 전형이나 이런 것들 그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남부발전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이런 비전과 전략 그리고 남부발전이 원하는 인재상 이게 어떤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부발전에서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다음은 과거의 채용 현황입니다. 남부발전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평균 155명을 채용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어들어서 약 한 45명 내외 정도로 그 채용할 계획에 있고 그거는 현재 채용 공고문을 준비하고 있고 9월 달에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직군별 모집 단위별 그 채용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부발전의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은 크게 서류, 필기, 면접 세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심사해서 30배수를 거르게 됩니다. 그 필기 전형에서는 이제 3배수가 되겠는데 필기 시험 과목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전공 시험, 그리고 NCS 그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총 5개네요. 그 인성 검사도 있고 그리고 한국사 플러스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기에서 3배수를 선발한 이후에 면접 전형은 제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면접에서는 그 실무 역량에 대한 면접, 그리고 발표 면접이죠.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과 그 그룹 토론이 있겠습니다. 2차 면접은 인성 및 종합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면접까지 완료하고 나서 그 필기 면접 전형 합산 점수 고득 점자 순으로 이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 합격자로 결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 및 신원 조회를 거쳐서 그 최종 합격자 결정 단계로 가겠습니다. 남부발전은 뭐 NCS 그 블라인드 채용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하고 있지만 남부발전은 되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하실 때 NCS 기반으로 블라인드 서류 전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이나 나이, 성별 등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실 수가 없고, 기재하시게 되면은 서류 전형에서 바로 이제 탈락이 되시니까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그 직업 기초 능력 5개 분야 자기소개서 질문을 저희가 도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전 채용 시험에 자기소개서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곧 남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공개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채용 시험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어땠느냐? 직업 능력 소개서에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기 바란다는 등 천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도록 직전 채용 시험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었고요. 그다음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으로는 남부발전 지원 동기 등에 대해서 그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괄호에 있는 내용은 위에 있는 질문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질문 내용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A라고 물어봤는데 A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겠죠. 근데 A라고 물어봤는데 B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너무 잘 쓰셨는데 좋은 점수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된다. 좀 염두하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기소개서 문항들도 그 조만간 남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필기 전형입니다. 인성평가는 직무 적합성에 대한 인성평가인데, 요거는 적부 판정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일관성 있게 답변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기초지식평가에서는 그 직무능력시험, 요거는 그 NCS, 보통 우리 얘기하는 NCS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전공 기초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시험,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고, 이것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예정입니다. 직전 필기 시험이 어떻게 나왔나, 그 직무능력 평가의 그 문제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NCS 시험 문제집 많이 사갖고 풀어 보시죠. 거기에 있는 것들하고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문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남부발전 저희 회사에 맞게끔 그 변형해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계 분야를 지원하시면은 기사 시험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대졸 수준 신입사원 그 전공 시험의 경우는 해당 분야 기사 수준으로 출시가 되고, 고졸 수준 신입사원의 경우는 기능사 수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준비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 PT 그리고 이제 토론 면접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들은 제가 채용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게 구직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저희가 그 보등 채용 강약점 리포트는 제공해드린 지가 뭐 상당히 됐고 2018년도부터 했고요. 요거는 뭐 그 탈락하신 분들한테 어떤 분야를 더 준비를 해야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이후의 시험에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컨셉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지금 남부발전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 중인 사항들입니다. 남부발전에 입사하려면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필기시험은 NCS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직업방송이라던가 여러 매체에 그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을 갖고 와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아마도 오픈은 9월 내지 10월 정도가 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부발전의 보등채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만 그 자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18년도에 남부발전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탈락하신 분에게 왜 탈락했는지 강약점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가운데는 최초였고요. 그때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왜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내가 왜 떨어졌는지 궁금해하는데 그냥 탈락하셨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2018년도에 최초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 그 사회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고 변화도 불러왔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빨간색 네모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최종 면접자의 탈락 사유를 자율적으로 피드백하도록 해라 라는 게 국정과제에 담기기도 했어요. 저희 남부발전 18년도에 처음 시작한 게. 그래서 저희는 좀 이제 그 보람을 느끼고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남부발전 홈페이지 또는 남부발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부발전 채용의 모든 것 A to G라는 영상을 저희가 올려놨고요. 그거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서류 필기 면접 전형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 이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공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9월 달에 공고가 나갈 거고 45명 내외에 채용이 될 겁니다. 그 45명 안에는 경력, 신입, 그리고 사회형평 채용, 대졸 수준, 고졸 수준 입사 전부 다 합쳐서 이제 45명 수준이 될 예정에 있고요. 9월 달에 공고가 나갈 거니까 관심을 갖고 남부발전 홈페이지나 잡 알리오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FAQ입니다. 제가 이제 부스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사항들인데, 합격의 자격증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저희는 입사지원서를 받을 때, 입사지원서 제출하실 때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같은 거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100%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입사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읽어보고 점수에 반영하느냐. 저희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고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고, 제일 안타까운 점은 이 불성실 기재 하신 분들이 이제 불성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덜 안타깝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블라인드 위반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아들 같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본인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걸 식별할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런 정보를 기재하시면 안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원자력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원자력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근무했던 직장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본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기재하시게 되면 블라인드 위반으로 탈락이 되시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그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블라인드 채용 시에 인턴 경력을 언급해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소속을 특정할 수 없는 용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남부발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인턴분들이 그 수료를 하시고 나가셨고 현재도 인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남부발전 지원하실 때 남부발전에서 인턴 근무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블라인드 위반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에너지 공기업에서 인턴을 했습니다라던가 그 에너지 관련 모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블라인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향후 채용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지금 그 남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원스톱 입사 준비 패키지라는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까 보셨던 한국 직업방송 TV의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NCS 블라인드 채용 그 ncs.go.kr이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그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그 구직자분들에게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구직자분들께서 모의 면접을 그 저희 남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그 온 오프라인 멘토링 같은 경우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제한적인데 오늘 오후 6시까지 저희 남부발전 부스에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스로 찾아오셔서 그 문의해 주시면은 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남부발전 회사 소개 및 채용제도 관련한 사항들 그 말씀드린 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뒤에 저희가 Q&A 가져야 되는 시간들에서 필요로 했던 질문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궁금한 것들이 조금 해결되신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궁금해진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그 사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지금 문자 메시지로 링크가 가 있을 겁니다. 저희 유튜브 링크가. 그리고 현장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오신 분들은 저희 부산, 울산, 경남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유튜브가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댓글에 채팅에 남겨주시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궁금한 사항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올려주시면 제가 현장 질문으로 해서 Q&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장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사전에 드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직무를 조금 알아야지 회사에 대해 지원할 때 자소도 잘 쓸 수 있고 또 면접에서도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직무에서 보면은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나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기술직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기술직은 보통 저희가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을 통칭해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토목과 건축 직군 같은 경우는 신규 발전소를 건설할 때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기계, 전기, 화학 직군 같은 경우는 발전소를 운전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게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발전 본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고 본사 조직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제 사무 조직, 그 행정 업무를 하는 조직이고요. 전국에 있는 발전소들은 말 그대로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저희가 설비를 갖고 있고 그 발전소를 설비를 누가 운전을 해야겠죠. 운전하는 직무가 기계, 전기, 화학에서 하시는 주요 직무 중에 하나고 운전은 365일 24시간 발전소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교대 근무로 그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유지 정비 보수 업무를 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발전소 설비가 고장 났을 경우에 고장 정비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장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예방 정비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오버홀이라고 하는 계획 예방 정비 공사를 하는데 그런 업무들을 발전소 현장에 계시는 기계, 전기, 화학 직군 분들께서 많이 하신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자분들께서 더 궁금해하는 게 이야기해주신 기술직군이나 또 사무직군, 이 TO들도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남부 발전하면은 왠지 이공계 계열만 더 많이 채용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도 있어서 지금 TO는 어떤 식으로 주로 채용이 돼 왔는지들 궁금해합니다. 예, 아무래도 발전 회사기 때문에 발전 관련된 직군이 제일 많겠죠. 기계, 전기 직군이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직군하고 사무 직군은 뭐 크기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직군이 기계, 전기 직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약 한 70% 이상이 아, 그런 이제 기계 전기 직군에 속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 나머지가 그 화학, 그 사무, 그리고 ICT도 있고 그 토목 건축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사무직에는 주로 어떤 직무들을 조금 맡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직에서 하시는 업무들은 뭐 분야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 재무 관련된 재무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회사의 대관 업무를 하시는 뭐 예를 들어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뭐 홍보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뭐 예산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의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내부의 그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 관련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인사팀이라든지 홍보팀, 관리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회사 안에서 우리가 사무직이다라고 하는 직군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술직 기반으로 했을 때 아까 자격증은 필요 없다, 뭐 기사 시험은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취득한 사람들이 좀 일을 할 때 조금 편한 그런 이점 같은 거는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저희 전형 절차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전기나 기계 직군에서 본인이 업무를 사업소에서 발전소에서 이제 수행하시려면 최소 대졸 수준이면은 기사 수준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사 수준의 필기 시험을 전공 필기 시험을 본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남부 발전만 보고 남부 발전에 올인하겠다고 하시면 뭐 자격증은 취득 안 하고 그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식만 갖고 지원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 다른 그 발전 5개사 중에 남부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이나 그런 데까지 어차피 뭐 그 회사 성격이 비슷하니까요. 지원하시면 남부만 지원하고 난 딴 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기사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입사하신 분들을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 갖고 계신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사하고는 전혀 저희 남부발전은 뭐 무관하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관심도가 이 기사나 혹은 고졸이면 기능사 이렇게들 다들 취득을 하고 이제 다음 스텝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의뢰 같은 스텝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을 조금 해주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 채용 많이 하세요?라는 건데 사실은 아까 회사 소개하실 때 세 가지의 한국 남부 발전의 인재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뭐였나요?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될 줄이야. 네. 첫 번째 어떤 거였어요? 인재상. 우리 지원하시려면 아까 인재상에 맞게 자기소개를 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인, 도전인, 소통인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를 쓰고 면접에서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를 원하시는지 사무직이나 혹은 기술 직군에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로 30회에서 산발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드린 말씀이 이렇게 쓰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썼는데 나 왜 안 됐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서류 심사하시는 심사자분들께 드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남부발전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인재상 지금 그 말씀해주신 대로 실천인, 도전인, 소통인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문항별로 내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술하시잖아요. 그때 실천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능동적으로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환경 변화에 맞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개방된 자세로 소통하면서 나는 이렇게 역량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죠. 예. 그래서 정답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깝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취업이랑 스타트업 관련돼 있어서 멘토링과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구직자분들과 그리고 공기업 또 사기업 지원을 하고 또 합격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지원자분들이 쓸 재료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회사에 대한 최신 뉴스도 좀 잘 보시고, 오늘 지금 남부발전에 지금 오셨으니까 오늘 한국 남부발전에는 어떤 뉴스가 최신 뉴스로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이렇게 최신 뉴스 그리고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셔야 쓸거리가 많아지고, 또 지금 잠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 4학년이다. 지금 대학교 3, 4학년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졸업했고 지금 취업을 계속 준비 중입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좋습니다. 좀 더 많으시네요. 그러면 저는 1, 2학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1학년 분도 벌써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대부분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많은 박람회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그 회사가 원하는 게 무언지 차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 직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아까 쓰셔야 할 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어요. 예시도 잘 들어주셨거든요, 차장님께서. 블라인드 우리 자기소개 쓸 때 조금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활동사항, 경력사항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쓰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그 경력사항에 대한 기술 부분은 본인의 경력사항을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뭐 회사명이나 이런 거를 작성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소개서입니다. 면접을 보실 때 면접관한테 제공되는 자료가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면접관이 이 사람이 부산 출신의 한국수력원자력 인턴했던 사람이구나, 식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다가는 그런 사항을 기재하실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경력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경력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이름 블라인드와 상관없이 기재를 하실 수 있고, 그 사항은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빼먹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항상 채용 관련해 갖고 제가 상담을 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알리오를 아시냐고 물어봐요. 알리오. 혹시 알리오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는 그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이버 검색창에 알리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남부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어떤 회사들이고 언제 뽑았고 경쟁률은 어떻게 됐고 최근에 이슈 사항은 뭐고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알리오에 들어가셔서 남부발전의 공시사항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작년도 하반기 때 있었던 신입사원 공개 채용의 모집 단위별, 예를 들어 사무직군, 기계직군, 전기직군의 모집 단위별로 지원 인원이 몇 명이었고 필기 경쟁률, 면접 경쟁률은 어떻게 됐고 최종 경쟁률이 어떻게 됐다라는 정보까지 거기에 공시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회사의 복리후생 관련된 사항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의 규정도 다 올라가 있고,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회의록까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의사결정이 있었던 사항들이구나 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마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면접 준비나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알리오 알고 계실 거고, 또 사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내가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필기시험으로 넘어갈 건데, 사실은 공기업 진행하려면 필기시험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면접을 볼 텐데, 필기시험 난이도 어떻습니까, 차장님? 필기시험 난이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인성검사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따로 없어요. 그건 일관성 있게 푸시면 되고, NCS 직무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고득점자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시면 좋습니다. 약 70문항을 70분 이내에 풀어내셔야 되는데 지문이 길어요. NCS 시험 아마 모의고사나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그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을 눈에 익히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필기 시험의 경우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이지만 해당 분야의 기사 수준 시험으로 출시되니까요. 기사 수준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어 시험은 저희가 듣기 평가는 따로 없습니다. 그 RC만 그 읽기 시험만 있고요. 그거는 토익 RC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은 되고 그거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한국사 시험의 경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에서 2급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차장님은 정말 많은 회사 중에 왜 한국남부발전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선택하셨어요? 갑자기 질문 드려서 네. 예, 그 굉장히 답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찍히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제가 구직자 입장일 때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많은 입사 지원서를 쓰고 서류에 탈락하고 필기에 탈락하고 면접에 탈락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든 뽑아만 주면 가겠습니다.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뚫고 나서 남부발전에 입사하고 제가 가장 좋은 점으로 좀 답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 국민의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에서 국민과 국가 경제, 국민에게 보탬이 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회사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취업을 또 준비해 보신 차장님의 입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막상 입사를 하고 10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은 지점과 또 해외까지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을까요? 최근에 칠레에 있었던 일 중에 내가 남부발전이 칠레에 있는 곳에서 근무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괜찮더라 하면서 떠오르는 게 영어 잘해야 되나요? 예, 이것도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장 최근에 칠레에 있는 발전소에 그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왔습니다. 이제 관리팀장은 그 해당 발전소를 말 그대로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요. 금전적인 관리나 사람에 대한 인사 관리나 뭐 그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자재를 조달하는 그런 관리나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리 업무를 했고 저는 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제 같이 일했던 팀원분들은 칠레 분들이셨죠. 이제 영어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는 남부발전 입사하시고 나서 그 많은 이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무 분야에서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던 와중에 해외 그 전출을 가보고 싶다, 해외 파견 근무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이제 거기서 소통을 해야지 업무가 되니까 보통 외국 회사에서는 저희 카운터 파트가 이제 다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회의도 하고 이메일로 교신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채용 업무가 당연히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발전에 입사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우수한 재원을 뽑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 제가 영어 관련돼 있는 걸 질문 드렸더니 스페인도 괜찮나요? 스페인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칠레는 스페인어라는 국가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소통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칠레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소통하시는 분들하고만 교신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자재를 스위스에서 사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맞춰갖고 서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영어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 능력은 해외 근무하시려면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현지 국가의 언어까지 하실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영어랑 스페인어 많이 되면 많이 도움 된답니다. 네, 그렇죠? 예, 한국어만 하는 것보다는 또 해외에 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준비를 사내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필기도 넘어가고 면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차에는 실무 역량, PT, 그룹 토론, 그리고 2차에 인성 관련돼 있는 면접들을 이제 쭉 진행할 텐데
차장님께서는 1차, 2차 면접에 주로 어떤 점을 지원자들의 모습들을 조금 보려고 하시는가요? 일단 면접에 평가 요소는 뭐 정직함, 열정, 자신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접관 분들께서 평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면접 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면접관 앞에서 그 준비한 대로 안 나오면은 거기서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오죠. 예, 멘붕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연습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면접 준비를 하실 때는 그 필기까지 통과하고 면접 단계까지 갔으면 이제 고지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는 혼자서 막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지 마시고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남부 발전이 어떤 식으로 면접 본다는 거는 이미 다 그 오픈이 돼 있으니까 서로 간에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해보시고 GD도 그 토론 면접도 해보시고 그리고 실무 그 자기소개서를 갖고 서로 질문해 보는 것도 해보시고 연습하시면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그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셔야 그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로 구직자분들께서 저 연습 많이 했는데 면접장만 가면 떨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면접 질문에 대해서 여쭤봐요. 제일 흔하게 물어보는 게 이제 왜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으세요? 입사 동기를 여쭤보면은 떨어요. 아니 연습 많이 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저 앞에서 떨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상해요. 얼마만큼 연습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입으로 웅얼웅얼하고 혼자서 그냥 외워서 말했습니다라고 해요. 그건 연습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꿀팁 알려드리면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 있잖아요. 휴대전화 딱 앞에다가 삼각대에 켜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면접을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연습 부족이구나.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는 가수나 뮤지컬 배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준비가 얼마만큼 됐는지 좀 검증해보고 면접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부발전 채용 경쟁률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치열할 것 같은데. 예, 그 취업 시장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많이 치열하고요. 작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의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사무직군의 경우는 약 한 200대 1, 기계직군은 68대 1, 전기직군은 166대 1, 화학직군은 1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채용 공고가 나왔던 공고별로 건별로 직군별 그리고 채용 전형 단계별 응시율하고 경쟁률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200대 1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서운 느낌도 있는데 그 중간에 허수도 많이 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서류 같은 경우도 그 똑같은 얘기를 예를 들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복사 붙여넣기 하신 분들도 안 나올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그런 분들 왜 최종 지원하게 누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 많이 나오고 필기 시험을 보러 가도 그 필기 전형에 결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와 계신 것 자체가 이미 그 남들보다 한 반보 정도 앞서갔다고 보시고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채용 예정인 사람들 몇 명 정도 채용 예정이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한 45명 정도 다 합쳐서 45명 정도 뽑을 예정이고 또 9월에 상세하게 또 채용 공고를 올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좀 특별하게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보듬 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거해서 3.6%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남부 발전에도 장애인 채용 계획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형평 채용에 대한 법정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항상 목표는 법정 기준보다 조금 더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장애인 고용도 있고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 채용 등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 기준치 이상으로 맞추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법정 비율이 3.6%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시 근로자의 3.6%를 그 장애인 근로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장애인 고용법인데
저희는 3.6%를 좀 상회하는 약간 4.3% 내외로 그 고용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복지 이런 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분이 초봉도 궁금해요, 차장님 이렇게 올려왔거든요. 네. 예. 초봉과 함께 복지, 괜찮은 복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초봉의 경우는 초봉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봉의 경우는 저희 급여 항목 중에 올해의 그러니까 당해 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차 초봉은 그 2년차부터 받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작아요. 1년차 초봉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초봉에 관한 사항 그 급여가 뭐 도대체 이 사람들 얼마 받으세요? 알리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제 기억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대졸 수준 초봉은 약 4천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는 사실 들으시는 분들의 개인별 입장에 따라서 뭐 느끼시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입사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사택이 제공되는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학교 졸업할 때 되면 학자금 대출 있고 맞아요. 사회에 처음 나가는데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는데 학자금 대출만 있고 근데 이제 결혼은 하고 싶고 근데 집은 없고 집값은 비싸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사택을 발전소에 근무할 때 사택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지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취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스텝들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더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택 지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본사에 계시고 뭐 하동에 계시고 이럴 때도 그러면 사택들이 다 있었나요? 예, 본사의 경우는 중간에 좀 정책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없다가 지금은 일부 운영하고 있고 네. 예, 그 발전소 저희 사업소의 경우는 그 사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미혼자의 경우는 그 단신부임 사택을 제공을 하고 네.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시면은 그 가족 사택도 물론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사내 기준에 따라서 제공을 해드리고 네. 그게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우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여기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몇 가지 질문들 좀 더 해볼게요. 네, 아까 전에 거의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질문하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알리오에 있어요. 그래서 알리오를 잘 검색해보고 또 한국 남부 발전에 대해서 정말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심도 있는 질문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공기업 취쭈님께서 사무 기준으로 서류가 120점 만점에 최소 몇 점 정도 돼야 합격이 될까요?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서류 전형의 합격선은 저희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면 이제 그 오픈하는 거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제공해 드리는 정보가 아니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부유경 메가시티 정책에 따라서 지역 인재를 조금 더 뽑으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여쭤보셨습니다. 예, 그 지역 인재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하고 지방대 육성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남부발전이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 대학 출신 지원자 분께는 필기 전형 전공 필기 시험에 득점의 5% 가점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신 분들께는 그 똑같이 전공 필기 시험 득점에 그 3%의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셨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저희가 방금 했던 이야기도 있고 또 알리오에 올라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리고 NCS 시험 날짜는 보통 언제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또 그때그때 예, 그거는 저희가 공고문이 나오면 그 공고문상에 그 전형 일정도 기재해서 공고할 거니까요. 그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사항의 체험형 인턴도 가능한가요? 예, 경력상으로
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체험형 인턴 남부발전의 체험형 인턴 수료자분들께는 서류 전형에서 저희가 5%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가점 관련한 사항들은 전부 다 저희 공고문에다가도 별도로 다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인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오에 들어가서 제대로 회사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9월에 채용 공고 뜰 때 그때 더 심도 있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제가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10년여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이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실천해 갖고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네. 계속 실천하시고 맞아요. 그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좀 최선을 다하시면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그 원하시는 그 취업 목적을 다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의 강동호 차장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부산의 일자리 박람회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남부발전 세션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10분 정도 쉬고 다음에는 울산의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곳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